9월 모의고사 치고 오마를 보러. 오늘 모의고사 구모라고 하나의 구모 뭐라 그러더라? 수험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너무 멀어진 사람이라 가지고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보통 그 성적이 수능 본 성적과 같다 이런 개념이었나요? 저도 공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런 거 너무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9월에 나온 모의고사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수능 결과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다. 긴장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내 제 실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 9월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란 얘기죠. 왜냐면은 수능 당일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9월 모의고사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열심히 하면은 더 이제 평균치의 발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9월 것이 그 수능에 대한 현 주소 진단이다라고 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기도 메타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죠. 어디가 기도 맛집이라고 하던가요? 뭐 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그쪽에 너무 티오가 많으면 힌두교도 괜찮습니다. 힌두교 쪽은 신이 많거든요. 부모 망했는데 인생 망한 건가요? 오늘 너무 우울하네요. 뭐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제가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부로는 정말 어디 가서 손에 꼽히는 낙제생이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공교육을 12년 완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기억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거의 중2 겨울에 수포클럽에 가입을 했죠. 이미 중학교 때 수포클럽에 가입을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고교 수학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뭔지 몰라. 칠판에 뭘 적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3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수학에 대해서 뭐 어려운 거 얘기해보라고 하면 미분, 적분. 난 미분이랑 적분이 뭔지 몰라요. 아 미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자.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한번 링에 올라가서 한번 미분이랑 붙어봤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저도 아예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기억한 적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난 잊은 적이 없어요. 머리에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사나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수학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몰랐으니까. 미분이라고 하면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도 추억도 없어요. 네. 근데 직장 다니고 잘 살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모의고사 조졌는데 인생 망한 걸까요?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3인데 수포자라 70분 동안 낙서했습니다. 수리 모의고사 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주관식 가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와요. 뭐 종이 박스가 6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종이 박스가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3개, 그 밑에는 6개가 쌓인다. 이게 178번째에 가면은 총 몇 개의 네모 상자가 있을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상자를 그리죠. 어차피 1번부터 이제 객관식은 이거 기도 메타예요. 그냥 이제 바로 주관식 넘어가. 나의 노동력으로 맞춰볼 수 있을 법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나빠도 돼요. 중학교 때 만화를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낙서를 했던 이 엄청난 이 손가락 힘으로 상자를 다 그리죠. 그래서 178번째에 상자가 몇 개인지를 다 그립니다. 그런 걸 하나 맞췄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죠. 상자를 그리지 않고 푸는 그런 식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식이 와 진짜 이 정도로 모른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블라블라블라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쓰면 상자를 다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난 그런 걸 이해 못했는 걸. 수열? 내 옛날에 친구 중에 수열이라고 있었는데 축구 죄송해요. 수학 얘기하니까 속 안 좋음. 죄송해요. 여기 스포클럽 회원님들 들어와 계신데 저녁 먹고 방송 켰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수학 얘기하니까 약간 속 맸을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그거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수능 치기 싫어서 유학 왔어요. 수능 점수 필요 없다길래. 그 대신 그때 논 대가로 1년 넘도록 여기 언어 배우고 여기서 입시 준비하느라 친구들 한국 대학에서 놀 때 여기서 고생했지만요. 근데 한국 대학 간 친구들이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는 모르죠. 해외에 나가도 노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죠. 전 예전에 그 이제 힙합 음악 할 때 알게 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학을 갔다 와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호주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영어를 거의 내가 아는 수준의
영어밖에 못하더라고요. 랩 가사를 적는데 내가 읽어도 문법이 안 맞다는 걸 알겠어. 그게 유학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늘죠. 환경이 모든 걸 다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 친구 보면서 느꼈던 게 놀라고 작정하면은 딴 나라가 더 놀기 좋겠다. 왜냐면은 대학생이라고는 해도 20살 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엄마 아빠의 압박이 있잖아요. 니 뭐 수능 끝났다고 완전 대학 가서 막 농땡이 지기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그리고 20살 된 친구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바로 자취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또 그렇게 눈치살이 보이고 이제 나는 술 담배는 할 수 있는데 난 내가 어른인 것만 같은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압박이 또 있고. 그러니까 사실 놀려고 마음 먹으면은 해외가 더 놀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부모님을. 아무튼 해외나 한국이나 놀 친구들은 놀고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를 한다. 제가 지금 여기 방송 켜기 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난 지금도 사실 지금 굉장히 찝찝해요. 지금 볼일 보고 진짜 안 닦은 것처럼 지금 찝찝하는 상태인데 작업실로 오는데 갑자기 뭐가 출금이 딱 왔어. 여러분 그럴 때 종종 없습니까? 뭔 출금인지 모르겠어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뭔 출금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선에서는 다 해봤어요. 뭐 은행 앱 들어가보고 뭐 카드 앱 들어가보고 대금 내역 출금 내역 다 확인해봤어. 안 잡혀. 근데 뭐 찾아보니까 뭐 피싱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겠는 거야. 뭐 내가 최근에 뭐 이제 뭐 제주도 갔다 오고 베트남 갔다 오고 이러면서 뭐 이래저래 안 쓰던 돈을 쓴 게 있으니까 뭐 그쪽인가 막 여행 가치가 막 누나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몰라 모르겠어 지금도. 아니야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당연히 뜨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평소에 쓰는 뭐 OTT 그런 게 전혀 아니야. 근데 웃긴 건 나 베트남 가서 나 돈 쓰지도 않았어. 누나가 다 썼고 누나한테 그냥 계좌이체 해줬거든요. 무섭게 왜 그래요 자꾸. 카드 복사된 거 아님? 베트남 놈들이 무섭다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전화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찝찝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키워. 이렇게 베트남 가서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경찰서 가야 되는 거임? 자꾸 저희 불안 세포를 자극하지 마세요 진짜. 또 이 사람도 또 신났네 또. 또 사람 후달리는 거 보고 신났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뭐 수학 을 배우는 거 중요한데 금융에 대한 수업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난 사실 20대 후반 30대 나이를 먹으면서 솔직히 지금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뭐 은행에 관련된 거, 뭐 세금에 관련된 거, 뭐 재테크까지는 내가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금융적인 상식들, 지식들, 부동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그렇게 머리 말랑말랑할 때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얼마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딱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완전 처음 보는 개념인데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이런 개념들 말이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는 왜 이걸 전혀 안 가르쳐줬을까라는 게 저의 의문인 거죠. 이 중요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거 학교에서 왜 안 가르쳐줬지? 뭐 미분, 적분, 뭐 2차 함수, 무슨 방정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박터지게 배웠는데 이것들은 왜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가? 놀랍게도 근저당, 전세계약, 등본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다고요?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교과서에 한 2-3줄 정도로 지나간 거 아니에요? 난 배운 기억이 없는데? 난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법과 정치 그 갈래가 있잖아. 뭐 윤리가 있고 경제지리, 뭐 세계지리, 이게 한국지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갈라지는 거 말고 공적으로 사탐이란 말도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네. 그렇게 갈라지는 거 말고 내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삼지립하면은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삼지립하다가 테크 잘못 타가지고 다시 윤리로 돌아갔다가 그 새끼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야 혜민아 내 말 잘 들어봐.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공통점이 뭐야? 다 지리가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겠어? 공부의 범위가 다 겹쳐지겠지? 시간을 단축하면서 공부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바로 그래서 윤리에서 바로 급선해. 하지만 개존망 개빡치는 사실은 그 새끼도 삼질이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때가 제 인생에 굵직하게 2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학창시절에 삼지리 사태였고 그 다음에 2011년도쯤 될 겁니다. 2010년? 그때가 이제 어떤 시대냐. 아이폰 3GS가 세상을 놀래킨 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얼리 어답터 힙스터 친구들이 아이폰 4를 쓰면서 스티브 잡스 형님을 막 추앙하고 있을 때, 거의 뭐 부처님 예수님 스티브 잡스 렛츠고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늦게까지 피처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군 전역이 2009년 8월이었는데 그때 막 친구들이 3GS를 쓰고 있었어. 근데 나는 쿠키폰을 한 2년 쓰고 있었다. 쿠키폰이 뭔지 모르는 MZ 친구들은 쿠키폰을 검색해보세요. 저는 원래 기계를 잘 안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2년은 써야지. 그리고 핸드폰을 그 당시에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한 2년 써야지.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GS는 너무 흔해졌고 아이폰 4, 갤럭시 S2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나도 이제 카카오톡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스마트폰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뭘 살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입니다. 그죠? 첫 스마트폰을 뭘로 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갤럭시로 간 사람들은 쭉 갤럭시로 가고, 아이폰으로 시작한 친구는 그냥 쭉 아이폰으로 가고, 보통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중간에 배신해봤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한 2년 전부터 갤럭시 플립이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우리 조국을 함께 지키던 아이폰 전사들이 많이 저쪽으로 넘어갔죠. 여러분들 그 박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변절자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G는 왜 안 끼워줘? 옵티머스 G 화이팅, 뭐 베가 아이언 또 뭐 있어. 아무튼 다들 화이팅.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양강구도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요. 뭐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이폰으로 갑니다. 저는 갤럭시만 갑니다. 그래요. 저는 뭐 무국적으로 그냥 이권에 편승하는 변절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봤을 때 거의 한 13년, 14년 전에 첫 스마트폰을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랑 이제 아이폰을 고민을 하고 있었죠. 걔 중에 이제 극심한 홍대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블랙베리 같은 거, 어머 이게 뭐야 이 괴생명체는. 블랙베리를 쓴 친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아무튼 간에 저는 제가 머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시도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이야. 그때 제가 알던 이제 형 중에 제품 디자인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회사의 에이스 디자이너로 일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술을 자주 먹었는데, 형 제가 지금 갤럭시랑 아이폰 중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쪽이 더 앞으로 향후에 좀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갑자기, 혜민아, 내년에는 갤럭시도 아이폰도 아니다. HTC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HTC가 뭔지 몰랐어요. 대만 스마트폰 회사예요.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HTC가 이제 온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 과감한 UI 채택. 그 형도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스피커의 권위가 있잖아.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잖아. 2시간 동안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HTC인가?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HTC가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2시간짜리 이제 음주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의 첫 스마트폰은 HTC였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여줬을 때 모두의 반응, 이게 뭐야?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야 이 우매한 대중들아, 너네는 이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2012년도부터는 이제 HTC의 시대가 온다.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는 이제 한물 갔다. 나의 선구안, 이것이 이제 내년만 되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부푼 기대로 새해를 맞이했고, 그래서 HTC 국내 철수. 마지막 정말 피눈물을 쏟을 만한 것은, 오랜만에 그 형을 만났죠. 막 처음부터 막 멱살을 잡고 싶진 않았어요. 형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보세요? 아이폰 4S. 그 형은 아이폰 4S로 넘어갔더라고요. 머리통을 정말 후려치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어요. 정말 저의 스마트폰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껴져도 단단히 잘못 껴졌다.